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자, 오늘 올해 겨울 들어가지고 제일 춥대요. 상당히 쌀쌀한데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자, 오늘 또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처음 오신 분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지금 공법이 벌써 6주차 수업입니다. 그래서 자, 1주하고 2주차 수업은 개인적으로 동영상 좀 보시고요. 그 동영상 보실 때는 한 1.5배속 이렇게 들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주차하고 2주차 그 이후 것까지 다 들으시면 좋은데 지금 좀 시간 관계상 1주하고 2주차에서 자, 공법이 어떤 과목이다. 그리고 공법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거 설명을 했으니까 그 1주, 2주차는 개별적으로 들으시고요. 자, 요새 이제 연말인데 뭐 연말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조용하고 뭐 시국도 그렇고 그런데 자, 이때 우리는 이제 본분에 충실해서 자, 열심히 공부한다. 공부하는 게 남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자,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 내용들 자, 확인학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우리가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쭉 공부를 했죠. 그럼 1번, 2번, 3번 자, 세 개는 다 도시개발법 문제죠. 자, 1번 한번 보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그럼 조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게 뭐예요?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사하기 전이다. 그죠? 그럼 공사하기 전의 토지니까 요거를 원형지라고 그래요. 원형지 세 글자로 원형지. 자, 원형지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다. 그러면 이 원형지 공급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싹 수용해왔고 개발하니까 똑같이 획일적으로 개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획일적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전에 토지, 원형지를 공급해서 공급받는 자가 좀 멋지게 색다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이 원형지는 원칙적인 모습은 아니니까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개발구역 토지 면적 얼마까지? 3분의 1.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그 원형지는 왜 3분의 1까지만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원, 형, 지. 딱 세 글자니까 3. 뭐 헷갈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랬죠? 3분의 1까지. 그 다음 2번하고 3번은 이제 환지 방식에서 자, 2번의 환지 계획. 우리 환지 계획은 토지의 교환 계획이라고 그랬죠. 환지 방식의 핵심이 되는 계획으로서 저 개발 사업하기 전에 토지, 종전 토지와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토지를 어떻게 교환을 해줄지 토지 교환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환지 계획 작성할 때는 대원칙이 무슨 환지다? 적응 환지라고 그랬죠. 적응 환지. 그럼 적응 환지는 종전 토지하고 환지 7개 고려하죠. 자, 첫 번째 가로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자, 7개요. 앞글자 오들을 읽으면 위, 지, 면, 토, 수, 이, 환. 자, 7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준다. 이걸 저우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지, 면, 토, 수, 이, 환. 우리 공법에서 7글자 나오는 거 딱 2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국토법에서 자연환경 보전적의 지적 목적 자수, 회생, 상문수. 그래서 그거하고 딱 대꾸니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수회생 상문수면 위지면토 수의환이라. 이거 누가 들으면은 뭐 풍어를 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환지 처분의 효과요. 자, 이제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 다 했어요. 다 끝나지고 마지막 환지 처분해줘요. 그 환지 처분의 효과, 그 3번 지문은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핵심 지문이고요. 그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는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 대신 새로 받은 환지의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취득하는 것은 항상 언제가 돼요?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환지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같아요.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 환지의 권리를 취득.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소유권 같은 권리가 이동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는 이제 정비법입니다. 자, 우리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라고 그랬죠. 정비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그러면 정비법에서 가장 기본은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 자, 이게 목적이요.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자, 정비 사업이 구체적으로는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이름 쓰는 거 이거 저번 주에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업부터 막상 써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 6개. 자, 이거 잡는 게 첫 번째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이게 한마디로 달동네입니다. 달동네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 밀집, 극히 과도, 강조가 딱 붙으면은 주거환경 개선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죠. 열악하고 밀집. 세 번째는 주택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양호하고 밀집. 자, 양호하다 그게 키워드가 돼요. 양호. 정비 기반시설 좋다 그기죠. 그래서 자, 아가씨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재건축이라고 그랬죠. 재건축량. 그래서 재건축량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키워드가 상업,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 공업지역에서 뭐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이런 것들을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다음 다섯 번째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죠. 주거환경 관리사업. 자, 얘도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했다, 재개발 등이 필요한데 주민들 다 반대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보전.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하겠다. 이런 이제 해제가 된 정비구역 같은 데서 대신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정비구역 하면 틀려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 즉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 즉 소규모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 써보셨어요? 저희 항상 공법 미리미리 좀 오셔가지고 한 10분 일찍 오셔갖고 그거 다 써보셔야 돼요. 자꾸 써봐야 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정비법은 특히 사업, 이 개념부터 알아야 우리가 정비법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정비법의 이해관계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가 그대로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도 핵심 개념인데, 자,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다른 게 가로 2번 재건축. 그거 하나만 다르죠. 자, 재건축에서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물, 일단 재건축, 건물 다시 짓는 거니까 뭘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 근데 건물만 소유하는 거 아니죠? 부속 토지까지. 건물과 부속 토지 두 개를 다 소유하고 있는 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1번, 가로 1번, 이제 나머지 사업이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사업. 이 나머지 사업일 때는 다 되죠.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그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그거 풀어갖고 얘기하면 뭐예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든 건물 소유하고 있든 한 개만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또는 끝에 지상권자, 지상권자까지 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은 자격이 되죠. 자, 오늘 이 정도 해가지고 복습했고요. 자, 오늘은 저 410페이지. 자, 입문서의 410페이지로 와서 오늘 정비법의 절차 싹 훑어보고요. 이제 건축법 쭉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10페이지에 이제 기본 계획부터 쭉 나오게 되죠. 자, 절차 제가 먼저 한번 여기서 써볼게요. 자, 일단 이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입니다. 자, 큰 도시에서는 이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부터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요. 정비 기본 계획. 그럼 이 기본자가 붙었다. 이거 다 의미는 뭐냐? 방향 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이 기본자가 붙는 계획 하나 들어본 거 있죠? 혹시 뭐 들어봤을까요? 기본자 붙는 거. 도시군 기본 계획.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래서 이 기본자 붙으면 다 방향 제시입니다. 그럼 정비 기본 계획은 의미가 뭐겠어요? 자, 관할구역의 정비 사업을 어떻게 나갈지, 그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 관할구역에 정비 사업 할 곳이 많으니까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먼저 할지 이런 이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수립을 해요. 자, 그 계획을 정비 계획이라고 그래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저희 정비 계획은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의 구체화라고 그래요. 자,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정비 사업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요. 자, 그럼 정비 계획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합니다. 정비 구역을 지정. 그래서 정비 구역 지정해 놓고 이제 사업하는 것이 원칙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우리가 1단계라고 그래요. 1단계 사업의 준비인데, 자, 요 1단계 이거 다 적용을 안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줄여갖고 가정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 가로주택 사업, 얘는 1단계를 다 적용하네요. 이유는 가로주택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서 하는 거다? 가로구역. 일정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도 없고요.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가로주택 사업은 일정한 그냥 가로구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단계를 다 적용 안 한다. 이게 또 특징이 돼요. 그럼 일단 자, 1단계에서 이제 계획이 두 개 나와요.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지정. 자, 요게 이제 그대로 순서입니다. 그럼 410페이지에 맨 밑에 보세요. 그 위에 뭐 기본 방침은 됐고, 자, 요 박스에 2번.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자, 요 줄여가지고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불러요. 그럼 수리권자 한번 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하고 두 명은 가로로 묶어갖고 생략합니다. 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생략하고요. 그리고 또는 시장은 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동그라미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의무적으로 수립해라 그랬는데, 지금 정비기본계획 누가 수립한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자, 요자들이 수립해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시장. 자, 이 기본계획이 올해도 27회 때도 한 문제, 작년에도 한 문제, 지금 2년간 한 문제씩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제일 잘 주는 거는 수리권자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자, 여자들이 관할 구역의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은 여기서 시장이라고 할 때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을 얘기해요. 대도시의 시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자, 여자들은 의무적으로 관할 구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인구가 50만 미만의 일반시의 시장. 자, 일반 시장은 얘는 좀 복잡해져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수립해야 되고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시장은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뭐 큰 논점은 안 되고요. 그러면 절대 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다 하나 쓰세요. 군수 X. 절대 이 군수는 수립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 국토법이나 개발법에 보면은 특광시장 군수 이렇게 쓰죠.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이게 습관처럼 특광시장 군수 하는데, 이 정비기본계획은 또 누구는 절대 안 된다고요? 군수. 군수는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또 논점이에요. 그러면 자, 이 기본계획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시 한번 봐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자, 이거 작은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큰 도시.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큰 도시에서만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당연히 어디예요? 서울특별시. 그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저 강북지역에 재개발할 동네, 또는 강남지역에 재건축할 아파트 단지. 자,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할 곳. 이 정비사업 할 곳을 정비사업의 수요라고 그래요. 수요. 그러면 이 정비사업의 수요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100개 넘을까 안 넘을까요? 100개. 훅 넘어가요. 200개 넘을까 안 넘을까요? 200개도 훅 넘어가요. 그래서 거의 300여 개소 있다고 그래요. 이게 종전에는 막 500여 개소 있었는데, 이게 다 막 해제되고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무산돼갖고 좀 한 300개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는 관할구역의 자치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자치구가 몇 개가 있다?
뭐 별로 관심 없죠. 25개 있는데요. 그럼 25개 자치구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수요가 10개씩만 돼도 바로 몇 개 넘어가요. 250개 훅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뭐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데 재건축할 단지 10개만 되겠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 관할구역에 사업할 곳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할 곳이 많은데 하고 싶다고 한 방에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뭐 재개발하든 재건축을 하든 기존의 건물을 다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들 다 전세살로 나와야 되죠. 전세 대란 토지입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관할구역에 사업할 곳이 많은 큰 도시일 때 이때는 뭐부터 할지 순서부터 매겨줘야 돼요. 그러면 제일 후진 동네 여기서부터 1순위로 재개발하고요. 이거 끝나면은 2순위로 재건축하자. 자, 이런 식으로 1순위, 2순위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를 매겨주려고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가 기본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 기본계획은 순서 잡아주는 거니까 큰 도시에서 수립해요? 작은 도시에 수립해요? 큰 도시. 그럼 저 우리 군 같은데 시골. 군 지역에는 정비사업할 곳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사업할 곳이 많은 큰 도시에서만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거고요. 자, 특광사항이 몇 년 단위로 수립해요? 10년 단위로. 앞으로 이제 일단 10년까지 보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한 번 수립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한 번 수립하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5년 지나면은 앞에서 수립했던 계획에 타당성 있는지 다시 타당성을 검토해서 고치도록 합니다. 계속적으로 고쳐나가게 돼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자,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 자, 요게 작년에는 정답이었어요. 3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해서 틀리게. 그럼 이 타당성 검토하는 거는 무조건 몇 년이냐? 5년이요. 왜 5년일까요? 타, 당, 성, 검, 토. 딱 떨어져. 그래서 외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타당성 검토한다 그러면 무조건 몇 년이라고요? 5년.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프린트물 있죠? 저 문제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업 자료 정비사업의 절차 제가 쭉 그래가지고 나눠드렸어요. 그 절차. 자, 여기 보면은 정비 기본 계획 첫 번째로 나오죠. 자, 그거 보세요. 기본 계획은 특광시장이 수립하고요. 자, 몇 년 단위로 수립해요? 10년 동그라미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 동그라미 타당성 검토하는. 자, 이런 5년마다 고쳐나가는 계획을 우리가 과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안 잡혔어요. 뭐 재개발, 재건축할 동네도 안 잡혔는데 한 5년 지나니까 급속도로 노후화되는 동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는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한 번 수립하면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고쳐나가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도 재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 보니까 우리 동네는 1순위, 2순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말은 10년까지는 사업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하려면 무슨 계획에 잡혀야 되는 거냐? 기본 계획. 이 기본 계획에 들어와야 그 순서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 계획부터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정비 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 그럼 일단 정비 계획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계획은 어떻게 해나가겠다 방향만 잡아주는 거고요. 자, 그럼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지일 때에서 누가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 정비 계획이 되죠. 자,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 구원 봅니다. 그 동그라미 1번. 자, 이게 원칙적인 절차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1번. 그럼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짜미추. 자치구의 구청장. 우리 공법에서 구청장 하면은 무조건 뭐예요? 자치구 구청장 얘기하죠. 그래서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자, 여자들 줄여가지고 구청장 등이라고 써요. 자,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일단 수립합니다. 정비계획 수립해서 자,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럼 설명 열어서 정비사업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다 알려준다는 거죠. 설명회 하고 30일 이상 주민 공람. 이 주민 공람 시켜갖고 주민 의견 다 들어봐요.
그리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이를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만 합니다. 신청.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원칙적인 절차예요. 그러면 좀 맨 앞에 정비계획 누가 수립한대요? 자, 자치구의 구청장, 그리고 광역시의 군수. 여기서 군수는 이제 광역시 안에 군수. 그래서 이 구청장하고 군수, 자 여자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신청을 해요.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신청을 해서 이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여자들이 지정을 해요. 자 이게 원칙적인 정비계획 수립에서 구역 지정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 강남구에서 재건축할 아파트가 있어요. 재건축 정비계획은 일단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구청장. 강남구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자 직접 정비구역 지정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청장은 누구한테 신청? 특별시장. 특별시장한테 신청해서 특별시장이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줘야 이제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만 해요.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는데 다음에 이제 도에서 자 시장하고 군수. 자 여기서 군수는 도 관할 구역의 군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시장하고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했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좀 차이점이 돼요. 자 도 관할 구역의 시장하고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행정청의 위계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공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그 다음이 저 광역지자체자 하면 다 씁니다. 자 특별시장, 또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자 여자들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그냥 시도지사 이렇게 쓰죠. 시도지사. 그리고 특별시장 아래 기초지자체장 누가 있어요? 구청장만 있죠. 특별시장 아래에는 구청장. 근데 광역시장 아래에는 일단 구청장도 있고요.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군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광역시장 안에는 구청장하고 군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인천광역시 이런 광역시 안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다 그랬죠. 자 우리 광역시 안에 군 들어본 거 대표적으로 뭐예요? 강화군, 몽진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광역시장 아래는 구청장하고 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의 경기도 같은 도 안에는 시하고 군이 있으니까 도지사 아래는 시장하고 군수 이렇게 기초지자체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특별시하고 광역시 관할 구역에서 구청장하고 군수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했어요. 자 구청장하고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 지정 못한다 그죠? 정비계획 수립해서 신청만 해요. 그러면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 특별시하고 광역시장. 이 사람들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구분해갖고 도에서 자 도 관할 구역에 시장하고 군수. 자 여자들이 정비사업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했어요. 이때는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때는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올해 개정된 사. 그러면 절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게 일단 누구냐? 도지사.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정비구역은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랬는데 이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할 수 있도록? 시장하고 군수. 자기들이 정비구역 지정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권한을 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올해 이게 9월 달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27회 시험에서는 반영될 수가 없는 거죠. 시험 시행 공고 이후에 시행되는 사항.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정비구역은 절대 누가 지정할 수는 없다. 도지사가 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 내년도에 무조건 출제할 거예요. 내년도에 무조건 출제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정비법이 우리 공법에서 대표적으로 1년에 한 10번씩 바뀌는 법이에요. 1년에. 그래서 아주 걸레가, 아니, 그지 같은 법이에요. 맨날 바뀌어가지고 아주 그냥 올해 배운 거하고 내년에 배우는 거하고 또 달라져요. 그래서 계속 이게 복잡해져갖고 하여튼 우리 강사들도 정비법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개정된 사항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큰 내용. 그래서 절대 이제 누구는 정비구역 지정할 수 없다. 도지사. 도지사는 지정권자 안 되고요. 시장하고 군수가 직접 정비구역 지정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봐요. 그 다음에 우리 광역지자체장 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외에 또 누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자, 이 사람들도 들어가죠.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자, 우리 특별자치시장은 누구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세종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 그러면 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자, 이 자들은 광역지자체장인데 밑에 기초지자체가 없습니다. 기초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기초지자체장의 업무도 다 하고요. 광역지자체장의 업무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지자체장의 권한을 다 가지니까 한마디로 만능이다. 그 얘기죠. 다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 된다. 그래서 왜 별도로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 정비사업 하고 싶어요? 정비계획 누가 수립해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정비구역도 누가 지정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이 사람들은 기초지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다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에서 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생략한다고 그랬죠. 이유는 다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되니까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각각 권한자 하나씩 우리가 정리해보면 정비계획은 결론 누가 수립하게 돼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요자들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다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갖고 그냥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라고 그래요.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가 돼요? 특, 광, 시장, 군수. 특광, 시장, 군수. 자, 이 자들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1단계라고 그러는데 1단계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뭘까요? 권한자하고 물어본 거죠. 권한자. 누가 수립하고 누가 지정하는지. 이게 다 달라버리니까 이걸 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특광, 시장. 절대 누구는 안 된다. 군수. 그런데 또 정비구역의 지정은 특, 광, 시장, 군수. 여기선 군수가 또 되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갖고 바꿔갖고 물어봐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누가 권한자가 되는지 그게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다라고 하고요. 뭐 저한테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강의하려고 그러면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자,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지정 각각 누가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비구역의 지정에서 동그라미 1번 그거 봤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 그 두 명은 가로 묶어갖고 생략합니다. 그냥 뭐 다 되는 거니까 생략.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 밑줄 시장 또는 군수는 근데 거기서 군수 가로 열고 누구는 또 제외냐?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그럼 광역시의 군수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군수는 어디의 군수를 얘기해요? 도 안의 군수를 얘기하죠.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도 안의 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고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하고 직접 정비구역도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다 어떻게 바꿔줘요?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다. 틀리는 거예요. 이제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쭉 써놨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시장 또는 군수. 자, 이거 앞글자 오더를 읽으면 뭐가 돼요? 특, 광, 시장, 군수.
특광시험 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특광시험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 밑에 보세요. 정비구역 지정하면 효과. 자, 첫 번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본다 하면은 그냥 된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하면은 자동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된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뭐 맨날 나오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뭐 하려고 지정해요?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정비구역은 관할구역의 전부예요, 일부요? 일부죠, 일부. 그럼 일부를 새로 개발하든 다시 개발하든 항상 관할구역의 일부를 개발할 때는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면 자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이게 첫 번째 효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또 입문서에 두 번째 효과가 더 중요한 건데 안 써 있어요. 여기서 우리 개념적으로 뭐야? 자,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이제 정비사업 해야겠죠? 그러면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토지용 행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못하게 제한하죠. 이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못하게 제한합니다. 즉 행위 제한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또 오늘 그 수업 자료 한번 보세요. 자, 수업 자료에서 자, 세 번째 정비구역의 지정. 자, 지정권자 특광시장 운수구역 그 밑에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행위 제한. 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효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하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못하게 제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 제한 보면은 자, 정비구역에서 국토법상 개발행위. 자,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우리 6개 뭐 있을까요? 개발행위 하면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 6개도 매주 3주 연속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나무, 베고, 심고 이런 행위는 시장군수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럼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개는 항상 기본이고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까지 총 7가지라고 그래요. 7가지 행위는 정비구역에서 못하는 거예요. 하려면은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허가 대상이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당연히 있겠죠. 일단 긴급한 거 뭐라 그래요? 응급조치. 또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거. 이 경미한 거 대표적으로 뭐 있다? 농사 이런 것들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효과는 두 개요.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하면은 자동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두 번째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못한다. 행위 제한 딱 걸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이제 사업하는데 그 사업 6개별로 시행 방법, 시행자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시행 방법과 시행자 이거 우리 저번 주에 했어요, 안 했어요? 저번 주에 수업했죠. 그런데 입문서에 그 쓸데없이 길게 써 있어갖고 그냥 프린트물, 그 자료물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사업별로 시행 방법, 시행자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시행 방법 자, 입문서 한번 보면 그 412페이지에 사업의 시행 방법에서 6개 사업들 쭉 나와요. 자, 그 중에서 핵심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무슨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첫 번째 거. 자, 이게 달동네 개발하니까 모든 시행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핵심이에요. 자, 그거 한번 보죠. 그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동그라미 1번 그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자, 이걸 줄여갖고 주택 개량 방법이라고 하고요. 키워드는 개자, 개자에다 동그라미 주택 개량. 그 다음 2번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숫자에다 동그라미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해갖고 우선 공급해주는 방법.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방법?
수용 방법. 세 번째는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환자에다 동그라미 환지. 네 번째,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그 관리처분 거기다 있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그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지어갖고 분양해 준다. 자, 이거를 분양 방법이라고 그랬죠. 분양 방법을 다른 말로 관리처분 방식.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이요. 그러면 앞글자 그대로 따면은 뭐가 돼요? 개, 수, 환, 관. 관리처분 할 때 관자에 또 남자갖고 개, 수, 환, 관. 네 개가 모든 시행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하의 사업들은 사업별로 이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업별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논점 가지고 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하의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환지 방법이 없는 게 무슨 사업이었을까요? 환지 방법이 없는 거. 재건축. 자, 재건축은 환지로 공급한다. 이러면 무조건 틀려요. 환지 방법이 없어요. 왜 없어요? 저 이름대로 재건축. 건물만 다시 쓰는 거죠. 토지로 교환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재건축은 그 옛날 아파트 철거해서 새 아파트 줘갖고 분양해주는 거. 관리처분 방식.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하의 사업 중에서 관리처분 방식. 분양해주는 방식이 없는 사업은 딱 하나 있네요. 무슨 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분양 방식이 없어요. 이거 다 주민들 반대하고 있는데 돈 내고 아파트 분양받으세요 이런 거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분양 방법이 없는 게 딱 그거 하나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럼 얘 빼고 나머지 정비사업은 무슨 방법으로 시행한다? 관리 처분 방식. 분양해주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봐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누가 사업할 거냐? 자, 시행자 지정하는 거. 이걸 2단계라고 그래요. 그럼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우리가 3명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그럼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을 우리가 정비법에서는 공공이라고 부르죠. 공공. 그러면 저희 공공,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하는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래서 뭐 정리하기도 좋다 그랬죠. 다 앞에 뭘로 시작한다? 주거환경으로. 주거환경으로 시작하는 거 두 개는 무조건 누가 하는 거냐?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 사업을 빼고 나머지 사업은 원칙 토지 등 소유자 뭘 만드는 거예요? 조합, 뭐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원칙적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해요.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요. 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 딱 하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래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이렇게 이제 3명으로 딱 구분한다 그랬죠. 일단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이 뭐다?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그리고 두 개 빼고 나머지 원칙 누가 사업하는 거예요? 조합. 그리고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는 게 도시환경 사업. 그래서 시행자 이렇게 이제 3명이고요. 그럼 이 중에서 원칙적인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다? 조합. 그래서 한마디로 정비 사업은 누가? 조합이 무슨 방식으로?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조합이 이제 관리 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조합. 자, 2절에 정비사업 조합 나옵니다. 자, 조합에다가 별표. 자, 우리 정비법에서는 이 조합이 한 문제도 아니에요. 거의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 조합 설립 의무만 보세요. 자, 시장 군수 지정개발자. 그러니까 지정개발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럼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저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한마디로 누굴까요?
토지 등 소유자 얘기예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냥 하는 거 아니죠.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거기서 딱 끊으세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정비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부터 만들라고요? 조합. 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단서.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 밑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조합 설립 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사업, 요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된다? 조합. 조합 설립 의무예요. 의무인데 이 조합 설립 의무에 예외를 주는 게 딱 하나.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래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 사업하려면 조합부터 의무적으로 설립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드는데 한 방에 설립하기가 어려워요. 이 토지 등 소유자 막 1000명씩 되니까 일단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의 전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자, 정확하게 이러면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인데 줄여갖고 우리가 추진위원회 이렇게 불러요. 이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서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추진위원회, 자, 요거 언제 구성할까요? 당연히 시행자는 2단계니까 1단계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정비구역 지정 후에, 자, 이런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해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적어도 5명 이상, 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했을 때는 시장 군수한테 가서 승인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승인 받아갖고 구성.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하면은 요 세 줄, 자, 요게 논점이 되는 건데요. 자, 하나씩 따져보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몇 명 이상이다? 5인 이상. 이거 맨날 7인으로 바꿔주죠. 7인. 그럼 7인 왜 7인으로 바꿔줄까요? 우리 앞에서 7명 본 거 있는데 그 7명 어디서 봤을까요? 황야의 7인이라고 그랬죠. 황야의 7인. 그것만 딱 또 생각이 나요. 황야의 7인은 어디서 봤을까요? 뭐 어딘가에서 봤겠죠. 어딘가에서.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조합 설립할 때는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이상. 그런데 여기서는 7명이 아니고 몇 명? 5명. 그러면 왜 5명이 될까요? 추, 진, 위, 원, 회. 딱 떨어져. 몇 명? 5명. 그래서 추진위원회 글자 수만 세면은 몇 명이다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5명 이상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요. 과반수라는 것은 반을 초과하는 수다 그 얘기죠.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100명이라고 그래요. 과반수면 몇 명이요? 51명이 되는 거죠. 50명이 아니에요. 51명. 그러면 과반수의 동의받아라 그 말은 추진위원회는 한 개만 구성할 수 있다 그 얘기죠. 2개 이상 난립할 수가 없도록 해요. 그 다음에 시장훈수한테 와서 인가받는 게 아니고 뭐 받는다? 승인. 그래서 5인 과반수 승인. 자, 요게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는 핵심이라고 그래요. 핵심.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 또 구성 안 하는 사업 있네요. 소규모로 하는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이 가로주택 사업은 뭐 토지 등 소유자 몇십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 의무가 없다고 그래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럼 얘하고 요거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좀 전에 조합 설립 의무가 없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었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의무의 예외.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의 예외는 무슨 사업이냐?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이 2개를 딱 바꿔갖고 물어보면은 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물어봤으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하는 사업은 가로주택 사업.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환경 사업. 이 2개를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자, 요 사업 빼고 가로주택 사업 빼고 이제 추진위원회부터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싹 하는 거죠. 조합 사무실도 임대하고요.
조합, 토지 등 소유자 동의도 싹 바꿔 그래주고 이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서 이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조합 설립 인가, 이 정비법에 맞게 설립하는지 시장군수한테 와서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되고요. 저 시장군수는 정비법에 적합하면 인가 내줘요. 그 인가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죠? 대표자는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조합 설립 등기까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의무적으로 하고요. 자, 이 등기를 하면은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조합이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뭐까지 해야? 등기. 등기까지 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 성립하니까 역시 조합도 법적 성격은 뭐가 되는 거냐? 법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름은 조합이라고 쓰고 있는데 성격은 뭐다? 법인. 우리 법인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된 거라고 그랬죠. 우리 자연인 같은 몸뚱이 아니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자연인 같이 실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가 어디고 대표자가 누구고 자본금이 얼마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을 뭐 한다 그러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등기를 해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 보여줘야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까지 해야 성립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성격이 뭐다? 법인. 그럼 법인인데 저희 정비사업조합은 정확하게 무슨 법인일까요? 자, 사람이 구성한 단체에 법인격을 줬으니까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이나 같아요.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하는 뭐다? 법인이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개발조합, 또 오늘 배우는 정비조합 다 성격은 같은 건데 다만 정비사업조합은 앞에 뭐가 더 추가되는 거냐? 추진위원회. 요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교재 한번 봅니다. 414페이지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줄여갖고 추진위원회라고 그래요. 구성. 조합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밑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자,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 5인 동그라미. 5인 이상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그라미. 과반수의 동의 받아갖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운수한테 뭐 받는다? 승인 동그라미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긴데 거기서 물어보면 논점은 그 3개라는 거예요. 5인 과반수 승인.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가로주택 사업 밑줄 가로주택 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로주택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옆 페이지로 합니다. 415페이지. 자, 조합 설립 인가. 자, 거기다 별표. 그럼 조합은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제일 잘 주는 파트가 요거예요. 설립 인가 파트입니다. 설립 인가. 그래서 바로 1번 한번 보세요.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줄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 동그라미 항상 분수하고 분수 연결은 AND라고 그랬죠. 밑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밑줄 면적 2분의 2 이상. 그런데 가로에 가로주택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밑줄 10분의 8 이상 밑 동그라미 밑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각각 얻어가지고 시장운수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즉 시장운수에게 설립 인가부터 받아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논점이요. 자, 여기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누구한테 와서 받아요? 자, 이거부터 작년에 시도지사한테 인가받는다 해서 틀리게 시도지사 아니고 시장 군수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논점은 뭐냐? 자, 이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동의부터 받아라 그랬죠. 그래서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를 받는 요건. 자, 이거 가지고 매년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동의 요건 우리가 지금 쭉 읽어봤는데 자, 첫 번째로 본 게 재개발, 도시환경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래서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사업일 때 이때는 동의 요건 첫 번째니까 뭐 다 써보죠. 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
4분의 3.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2분의 1. 자, 헷갈리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가까워도 하라. 그런데 좀 전에 가로에서 봤던 거.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이거는 가로구역 하나 놓고 소규모로 하니까 동의요건이 더 세져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가까워도 하라. 그래서 맨날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가로 이렇게 딱 비워놓고, 자, 가로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잘 물어봐요. 거의 매년 물어보는데, 그럼 이런 동의요건 이거 분수 이거 물어봤다. 이거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요? 완전 쉬운 문제죠. 아, 이거 뭐 애우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애우기만 하면 되는 거는 땡큐 한 거예요. 그냥 애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조건 애우면 되는 건데,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4분의 3이 몇 프로예요? 75%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이 동의 받아와라. 그런데 추가적으로 토지 면적 2분의 이상, 즉 면적 2분의 이상 소유자 지주의 동의도 또 받아와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각각 동의 다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수 요건을 뭐 단순하게 애우면 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는 뭐예요? 애우는 거죠. 암기는 잘하시잖아요. 암기 안 돼요. 그럼 이해는 잘하세요? 이해도 안 되는데요. 뭐 이거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자, 이런 단순 암기가 필요한 거는 뭐 단순하게 애우면 돼요. 이 숫자만 그대로 보면 4, 3, 2, 1. 뭐 이거보다 더 간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숫자 그대로 따면 4, 3, 2, 1.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4분의 3이고 뭐가 또 2분의 1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무슨 사업일 때 이 동의를 받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분수 이거야 뭐 단순하게 애워지는 거고, 자, 무슨 사업일 때 동의를 받는 거다. 재개발, 도시환경 사업 이 두 개는 4, 3, 2, 1 이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로주택 사업, 자, 얘는 더 소규모로 하니까 동의 요건이 더 세지죠. 이거 75%라는데 가로주택 사업은 몇 프로예요? 80%의 동의 받아와라. 그리고 면적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러면 가로주택 사업도 숫자 그대로 따면 어떻게 돼요? 18. 아, 별로 어감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암기법은 간단해요. 가. 욕하는 거죠. 가. 자, 이렇게 이제 가란 말이야 하면서 욕하는 거니까 가 18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자, 면적은 3분의 2니까 자, 요거 그대로 따갖고 18, 3이. 그래서 자, 우리 10분의 8 요거 분수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5분의 4. 그 5, 4, 3이 이게 더 쉬운데 법에서는 10분의 8 요걸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가 18. 그래서 가로주택 사업은 18, 3이. 그래서 이 세 개 사업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동의 요건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문제는 그 가로 2번의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자, 요거부터는 좀 쉬웠다 하겠습니다.